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467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늘고 있는데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467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433명, 해외 유입이 3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6명이 더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184명으로 지난달 10일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서울은 대형 병원에 이어서 남부교도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충남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경북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광주는 6명으로 다소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IM 선교와 관련한 확진자는 모두 385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도 늘고 있는데요. 서울 한양대 병원에서는 어제 기준 52명 확진됐고요. 강동구에 있는 한방병원에서도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새로운 집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요양시설이나 병원이 위험한 건 확진자가 중증으로 가거나 또 사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이제 누적 사망자는 1,441명입니다. 치명률 역시 1.82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고령층의 가족과 접촉을 피하는 등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동안 그 300명대로 확진자가 줄면서 확산세가 좀 꺾이는 게 아닌가 다소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이르다고 봐야겠죠? 네, 최근 확진자 수를 보면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500여 명까지 늘었던 확진자가 이번 주 들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또다시 46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최근 일주일 확진자 수를 보면 평균 412명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국내 발생 신규 확진만 보면 383명까지 내려왔으니까 근소하게나마 2.5단계 기준을 벗어난 셈입니다. 다만 아직도 이 수치가 기준치인 400명대에 육박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집단 감염도 진행 중이어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설 연휴까지의 상황이 관건입니다. 지난 일주일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5로 주주마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확산과 억제의 기준점인 1에 가까운 상태인 만큼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확진자 현황과 지역별 분석뿐 아니라 확진자들의 나이 분석과 치명률, 선별진료소와 거리두기 정보까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오늘 서울의 확진자는 188명으로 지난달 8일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광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춤을 출 수 없는 곳인데도 춤을 추다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의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처음 확진된 후 다른 이용자와 종사자, 지인 등 모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이용자들은 춤을 추고 테이블을 이동하며 술을 마셨으며 또 일부 이용자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시설 관리자가 포차를 일반 음식점으로 전환하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방역, 치료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 음식점에선 춤을 출 수 없는데도 춤추는 행위를 했다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10명이 함께 이용한 단체 손님 가운데 4명이 감염됐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악구에 있는 한 의료기관에서도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직원과 환자, 가족 등 모두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 환기가 어렵고 투석실 내 침대 간격이 1m 이하로 가까우며 직원들이 함께 식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수용자 9명이 확진된 서울 남부교도소와 관련해 법무부는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700여 명과 직원 300여 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번 등으로 아직 검사받지 못한 직원 30여 명은 별도로 검사받을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역 노숙인 지원시설 관련 7명, 서울 한양대병원 관련 6명,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3명 등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과 소규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188명으로 지난달 8일 이후 25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 감소세를 유지해 왔는데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명절을 앞두고 사람 간 접촉과 지역 이동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남 당진의 한 닭고기 가공업체와 관련해 20여 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된 업체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한 아파트에 대해 주민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상현 기자, 이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몇 명입니까? 네, 충남 당진의 한 닭고기 가공업체와 관련해 확진자 22명이 더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 관련 확진자는 모두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먼저 어제 외국인 노동자 1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 근무하는 검사관이 경기도 용인에서 확진된 뒤 해당 검사관이 파견을 나와 있던 닭고기 가공업체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직원 21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집단 감염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확진된 이들은 지난달 말 검사관과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업체와 함께 가공단지 안에 있는 다른 업체에도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8개 업체 근로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더니 3개 업체에서 22명이 더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확진된 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한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민 29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는 등 추가 확진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진된 33명 중 20명이 외국인인데다 이들의 국적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국, 러시아 등으로 다양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충청권 질병관리센터는 오늘 역학조사관을 업체에 보내 정밀 역학조사와 환경검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경기도의 확진자도 다시 세 자릿수로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과 아동 있는 보육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코로나19 상황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 주간보호센터에서 확진자 2명이 더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42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그 가족으로 전파되면서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남양주의 요양원과 보육시설 관련해서도 각각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관련 5명이 추가돼 모두 16명으로 늘었고 보육시설에서도 2명이 더 나와 교사와 원아, 가족 등 감염자가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 111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자와의 접촉 등 소규모 감염이 44명,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확인 중인 경우가 40명으로 각각 집단 감염 사례보다 많습니다. 경기도와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아닌 소규모 일상 감염의 경우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만큼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포함해 경기도 누적 확진자는 2만 88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2만 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확산세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백신 수송과 보관 유통을 위한 모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류란 기자가 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어제까지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 머물렀던 것은 주말 진단 검사량이 줄어든 영향이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제 검사 건수는 7만 6천여 건으로 늘어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400명대로 올랐습니다.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 방역 기준 완화 여부는 오는 5일 금요일까지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노숙인 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노숙인과 쪽방 이용자 등 7,600여 명을 검사해 9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파악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신속 강원 검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백신 유통 모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과 보관 유통을 위해 민, 관, 군, 경이 함께하는 수송지원본부가 국내에 백신이 도착해 접종센터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모의 훈련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관했는데 공항 내부와 운송, 물류창고 보관, 접종센터 운송 및 보관 등 총 4단계로 구성됐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와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자칫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추석에도 고향에 못 가 아쉬움이 더 크겠지만 이번 설에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게 가족 사랑이자 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식화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견을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에서 홍 부총리의 사퇴론이 제기됐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가 SNS를 통해 기재부 내부용 메시지로 반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잘못된 행태였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의견이 조금 다른 사안에 대해 국민들께 확정된 것으로 전달이 될까 우려했던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와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서는 거듭 사실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정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초당적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이 추진해온 코로나 손실보상 입법을 정부 여당이 뒤늦게 서두르는 거라며 법제화는 물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백신 조기 확보 실패, 자가진단 허용 반대 등 정부의 코로나 방역 늑장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생존자금, 공과금 3개월 면제와 농어촌 긴급 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도 제안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법관 탄핵 등으로 법치주의 파괴를 조장했다고 비판하면서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로운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런 파렴치와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북한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선 정부 여당을 향해 색깔론과 부품 공작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사실규명과 USB 내용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함께 대북 원전 건설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과 단일화 경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태섭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 대표를 향해 제3지대 경선에 나서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19 유행 속에 맞는 설 연휴라 각별히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정부는 고향 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철저한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이 설 연휴 예상되는 이동량과 주의할 점을 황정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다음 주 설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43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32% 정도 감소한 수준이지만 평소 설에 비해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고향 방문과 여행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방역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추석 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부과됩니다.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식사 포장만 가능하고 실내에서 먹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물과 간식을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매표부터 탑승까지 방역이 강화됩니다. 철도는 창가 자리만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나 항공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습니다. 여객선은 예비 선박을 마련해 정원의 절반 수준만 태울 예정입니다. 안전한 이동을 위한 특별 교통 대책도 시행됩니다. 졸음이나 음주 그리고 난폭 운전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감시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암행 순찰자, 경찰 헬기 등을 동원해 관련 법규 위반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전광판에 실시간 도로 상황과 우회 정보를 제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정부의 비대면 명절 보내기 권고에 따라 택배나 온라인 상품권 거래가 크게 늘면서 관련한 소비자 피해나 분쟁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장인 A씨는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광고를 통해 주유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한 조건이었지만 20%를 할인해준다는 말에 주저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은 오지 않았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렇게 설 명절을 앞두고 비슷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상품권의 대량 구입이나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최근엔 지인을 사칭해 상품권을 선물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선으로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명절에 집중됩니다. 물량 급증으로 인해 배송 지연은 물론 훼손이나 분실 사고도 잇따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보관하고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 회사에 피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전체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의 20% 정도가 설 명절 전후인 1, 2월에 집중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교인의 명단을 일부러 빼돌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13일 내려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이은 두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는 집화장 A씨 등 모두 8명. 이들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대구시의 전체 신도 명단 제출 요구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0여 명의 명단을 빼고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일 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한 직무집행을 어떻게 방해했는지 분명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선고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집화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달 수원지방법원도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선고 결과는 대구시와 소상공인 연합회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해양 오염을 이유로 이란에 한 달 가까이 억류돼 온 한국 캐미오의 선원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란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석방이라며 다만 사법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장과 선박은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난달 4일 이란에 납포된 한국 캐미오의 선원들이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어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원들의 귀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박과 선장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양 오염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발표는 어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이 전화 통화를 한 이후 나왔습니다. 두 나라 차관은 이 통화에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 해결을 통해 양국이 우호 관계를 회복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선원 석방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결국은 동결 자금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선장을 제외한 한국인 선원 4명과 미얀마와 베트남 등 외국인 선원 15명의 귀국 절차 등을 선사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 캐미오가 해상에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여서 선박은 물론 적재된 석유화학 제품 관리를 위해서는 선원 일부의 잔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태풍 또 위험 있을 경우에 항상 대피를 해야 되기 위해서 기본 선원이 최소 승무정원이라는 게 한 13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얀마 선원 11명의 경우 자국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로 공항이 폐쇄된 상태여서 귀국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교육부가 이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질 경우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의 매일 등교를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분석 결과가 여기에 힘을 더했습니다. 18살 이하에서 발생률이 낮고 또 전파력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정지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4월 개학, 사상 초유였습니다. 그것도 고3, 중3부터 순차 개학이었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수업이었죠. 자,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퐁당퐁당 등교였습니다. 월요일 학교를 가면은 화요일과 수요일은 온라인,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2월이죠. 3월 새학년 새학기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교육부, 일단 개학 연기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법정 기준 수업 일수를 준수하며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과 다르게 전국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이 가능하므로 3월 새학년을 계획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 가능 인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이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매일 등교 수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계획에 세계보건기구가 힘을 보탰습니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는 코로나19 감염의 감수성과 감염력이 낮다는 건데요. 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같이 노출이 됐어도 감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 중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이 29%인데요. 코로나 환자 중에서는 8% 수준입니다. 학령기 연령에서 감염이 적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확진자를 분석했더니 전체 확진자 가운데 만 18세 이하가 8.9% 수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또한 만 18세 이하 연령층이 전체 평균이 145명인데 이것보다 낮고요. 만 12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전체 평균 발생률의 절반 수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이며 전파력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는 식사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죠. 어린 친구들이 마스크 답답해서 이거 어떻게 쓸까 싶었는데 기특하게 잘 적응을 했습니다. 손 씻기, 거리두기 이런 원칙들은 더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교육시설 내 감염은 5% 정도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가족 내 전파는 30%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등교 안 하는 거, 이거 정답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 큰 거를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방역 정책을 보고 아쉬운 것은 그 정책에 자꾸 성과만 이야기하지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학교를 닫는 데 따른 그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다 모르죠. 특히 저학년의 경우 선생님 앞에 있어도 딴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죠. 잘 앉아만 있어도 이거 고맙습니다. 수업 내용을 100%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 욕심인 거죠. 학력 결손이 생기고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미래에 초래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큽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은 매일 등교를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등교 수업의 확대는 철저한 학교 방역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이거 이제는 몸에 뱄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는 어디에서든 기본입니다. 방역당국은 또 학령기에서 가정 내 전파가 많은 만큼 부모들의 주의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입춘절기인 오늘 중부지방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남쪽 고기압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북쪽 저기압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눈구름이 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5에서 15, 서울과 경기 서부, 충청과 경북 산지엔 3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설특보가 내려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에도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도 많지만 저녁 퇴근 시간 무렵부터 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슈퍼컴 강수 예상도를 보면 저녁 무렵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눈이 시작돼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눈은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광주와 부산이 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눈이 그치면 하늘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도 크게 추워지지 않고 당분간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